개인 회생을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개인 파산이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아니면 개인 파산을 생각했는데 개인 회생을 고려해보라는 조언을 받으셨나요? 지난주 상담받으러 오신 김모 씨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가 개인 회생을 하면 3년 동안 매달 8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냥 개인 파산해서 한 번에 끝내는 게 낫지 않나요? 과연 김모 씨의 판단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모 씨는 개인 파산을 선택했다가 1년 후 큰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이 두 제도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5년, 10년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나에게 딱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효산입니다.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둘 다 빚을 해결해주는 제도라는 건 알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에게는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차이부터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 회생은 빚을 줄여서 3년 동안 갚는 것이고, 개인 파산은 빚을 아예 탕감해 버리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개인 파산이 더 좋아 보이죠.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개인 파산이 항상 더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개인 회생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개인 회생이 유리한 경우, 먼저 개인 회생이 유리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자영업자라면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지속되고 있다면 개인 회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인 박모 씨는 부채가 2억 원이었는데 개인 회생을 통해 매달 60만 원씩 3년간 납부해서 총 2,160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모두 탕감받았습니다. 무려 1억 7,800만 원을 면제받은 셈이죠. 만약 박모 씨가 개인 파산을 선택했다면 면책은 받았겠지만 신용등급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앞으로 10년간 대출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 향후 주택 구입 등을 고려하면 개인회생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었죠. 둘째, 재산을 보호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을 어느 정도 보호해줍니다. 반면 개인 파산은 일정 가치 이상의 재산은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최모 씨는 부채 3억 원에 아파트 시가 2억 원이었습니다. 개인 파산을 했다면 아파트를 처분해야 했겠지만 개인 회생을 통해 아파트를 지키면서 빚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직업상 파산 기록이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금융업계,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일부 직업군에서는 파산 기록이 있으면 업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 회생이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반대로 개인 파산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고령자, 질병으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라면 개인 회생으로 3년간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 합병증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60세 이모 씨는 개인 파산을 통해 5억 원의 부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개인 회생을 선택했다면 변제금 납부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둘째, 부채 규모가 소득에 비해 너무 큰 경우입니다. 아무리 개인회생으로 빚을 줄여도 현실적으로 갚기 어려울 정도라면 개인 파산이 답입니다. 월 소득 150만 원인데 부채가 10억 원이라면 개인회생을 해도 변제금이 월 1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셋째, 나이가 많고 향후 경제활동 계획이 없는 경우입니다. 65세 이상으로 은퇴한 상태라면 신용등급을 회복할 필요성도 크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을 계획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 파산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넷째, 보호할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전세집에 살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개인 파산을 해도 잃을 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5가지 체크 포인트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1. 현재 나의 월 소득은 얼마인가?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고 안정적이라면 개인 회생을 고려하세요.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불안정하다면 개인 파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2. 내 부채는 월 소득의 몇 배인가? 부채가 월 소득의 50배 이하라면 개인 회생이 가능합니다. 100배를 넘는다면 개인 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00만 원에 부채 1억 원이면 50배니까 개인 회생이 가능하지만 부채 3억 원이면 150배라서 개인 파산이 현실적입니다. 체크포인트 3. 지켜야 할 재산이 있는가? 주택이나 사업장 같은 중요한 재산이 있다면 개인 회생이 유리합니다. 보호할 재산이 별로 없다면 개인 파산도 괜찮습니다. 체크포인트 4. 나이와 향후 계획은 40세 이하라면 신용 회복을 위해서라도 개인 회생을 추천합니다. 60세 이상이고 은퇴 상태라면 개인 파산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체크포인트 5. 직업상 제약이 있는가? 금융업, 공인회계사, 변호사, 공무원 등은 개인 회생이 안전합니다. 직업상 제약이 없다면 다른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다른 선택을 한 두 사람의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씨와 B씨, 둘 다 40대 직장인으로 월급 300만 원 부채 2억 원으로 조건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A씨는 개인 회생을 선택했습니다. 매달 80만 원씩 3년간 납부해서 총 2,880만 원을 갚고 나머지 1억 7,12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3년 후 신용등급도 6등급까지 회복되어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B씨는 개인 파산을 선택했습니다. 2억 원의 빚은 모두 사라졌지만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떨어져서 5년이 지난 지금도 대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이들 교육비나 전세자금 등으로 돈이 필요할 때마다 가족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0년 후를 생각해보면 A씨는 완전히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고 B씨는 여전히 신용의 제약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B씨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닙니다. B씨에게는 당시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A씨의 선택이 더 현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이 선택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단순히 빨리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5년 후, 10년 후에 내 모습을 그려보세요. 집을 사고 싶나요? 사업을 하고 싶나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대출이 필요할까요? 이런 미래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일부 업체에서 수임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개인 파산만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은 수임료 몇십만 원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정확한 분석과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차이점과 선택 기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보호할 재산이 있으며 향후 경제활동 계획이 있다면 개인 회생을 소득이 불안정하고 부채 규모가 너무 크며 보호할 재산이 없다면 개인 파산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개인의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효산에서는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선택을 위한 정밀 진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득, 재산, 부채, 나이, 직업, 미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댓글로 진단이라고 남겨주시거나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김모 씨처럼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개인 회생 신청 후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